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NFT 레볼루션 관련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BTS 공연에 갔는데 운 좋게도 입고 있던 나이키 셔츠에 BTS 멤버의 사인을 받았다고 하죠. 그 셔츠는 나이키에서 생산한 같은 모양의 어떤 상품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셔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치가 NFT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의 약자로서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대1 맞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이러한 NFT는 각기 고유값을 지녀서 상호 대체가 불가하고, 블록체인 특성상 한번 생성되면 삭제나 위조가 불가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NFT라고 하면 디지털 아트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것은 많은 NFT를 활용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유무형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NFT가 미술, 음악, 게임, 부동산, 이 밖에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서 발전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디지털 세상인 메타버스에서 NFT는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어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NFT는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고,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FT에 진심인 사람들은 NFT를 소유권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거래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에서죠. 한편으로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가치를 매겨서 거금을 주고 사고 판다는 점은 다소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NFT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NFT의 등장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디지털 파일의 어떤 희소성의 가치를 갖게 되었죠. 이 파일이 NFT로 존재하게 되면 원본 소유자는 세상에 딱 한 명임을 블록체인상에서 증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NFT와 소유권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 저작권에는 대체로 해당 자산을 재생할 복제할 권리라든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라든지, 사본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NFT가 판매가 되면 NFT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이때 자산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는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저작권은 원작자, 그러니까 원저작권 보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자에게 소유권만 넘기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매 약관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저작권까지 양도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예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수집한다고 할 때 특정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캐릭터 자체를 소유한다거나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NFT의 어떤 부의 효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로 이루어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 및 관리됨으로써 중앙 집중화된 객체로 데이터 권리를 되찾고 중개인이 없는 모델을 구현하는 초창기 인터넷이 의도했던 개인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하나의 사회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개인이 없는 P2P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버 없는 차량 공유, 또 에어비앤비 없는 주택 공유가 이런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NFT인가? 그 첫 번째로 NFT 부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부의 효과란 개인이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초에 다시 강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과 이러한 NFT의 열풍이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데 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더의 가격이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가하고 비트코인 또한 같은 기간의 가격이 600% 이상 증가해서 5만 달러를 돌파했죠. 이것은 암호화폐 초기 투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었다고 하네요. 한층 더 부유해진 크립토 고래들과 이런 NFT는 새로운 놀이터가 되어준 셈이 된 거죠. 크립토 시장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세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이것을 장기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NFT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오게 됐고, 게다가 신기술에 능하고 관심도 많은 이들에게 블록체인 응용 기술인 NFT는 매우 흥미로운 놀이거리이자 또 그들이 세상에 자신의 크립토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가시적 수단이 되기도 했죠. 이들은 곧 어마어마한 가격에 NFT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현재 가장 비싼 NFT들 중에서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암호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플이 가장 유명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효과 트렌드는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뭔가 희소성이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인증할 수 있음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든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어떤 NFT를 소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 예상치 못한 작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온 어떤 이런 스릴과 설렘, 이유를 나열하자면 아마 끝이었을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NFT가 큰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또 있을 것입니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NFT 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NF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NFT 미술 작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20년대 말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어떤 매머드급의 NFT 거래들이 상당 부분 미술 작품이었고, NFT를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아들 치료비를 해결하고 인생 역전을 했다는 등의 해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미술 작품과 관련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NFT와 이런 아트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변화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디지털 작품들을 위한 판로가 생겼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NFT를 통해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인증과 소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지니 결국은 미술 작품의 어떤 거래의 범위가 디지털 아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7월 말에 론칭한 카카오 그라운드 X의 클립드롭스, 이런 디지털 아트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의 하나죠. 뭐 현재 24명이 선발된 어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하루에 하나씩 소개되고 경매나 한정판 에디션 방식으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원데이 원드랍이라는 방식과 일반 대중을 고려한 에디션 가격 책정으로 작가와 사용자 양측으로부터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NFT는 음악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20년대 6월부터 21년 3월까지 거의 3만 개의 음악 관련 NFT가 판매되고 그 규모가 자그만치 4,250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소유권과 로열티가 생명인 음악 산업에서 NFT가 기여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활용점에는 NFT를 통한 인파워먼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NFT는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라든지 팬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NFT는 21년 5월 초에 1억 200만 달러의 일간 거래액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중 1억 달러의 상당의 거래가 NFT 컬렉터블 마켓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1년 1분기에 비플과 같은 어떤 뭐 거대 공룡 블록버스터급 거래들 덕분에 NFT 아트가 NFT 시장의 총 거래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했다면 올해 21년 6월 기준으로 NFT 컬렉터블 전체 NFT 거래액의 75%를 차지하고 시장의 판도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NFT 주간 거래액이 3억 4천만 달러에 육박했던 8월 초에는 그중 무려 2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이런 크립토펑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NFT 컬렉터블의 치솟는 인기를 실감케 하는 뭐 하나의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21년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재 NFT 시장을 끌고 있는 것이 NFT 어떤 게임과 함께 지금 설명드린 컬렉터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컬렉터블 시장, 또 디지털 부동산 시장 등이 또 이런 NFT 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FT는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NFT는 앞서 말한 대로 디지털 자산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특정 땅이라든지 아이템, 자산을 유저의 캐릭터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NFT의 개념을 이용하면 여러 메타버스 간의 아이템과 자산을 옮길 수도 있고 타 유저에게 원본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도 사고팔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NFT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우선 NFT는 독자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저 친화적이지가 않고 유저가 쉽게 NFT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둘 간의 협업이 활발하지 않아서 NFT 소유를 위해서 유저는 NFT 전용 제작 및 거래 플랫폼인 뭐 오픈시라든지 라리블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숙한 어떤 메타버스 없이 유저는 익숙하지 않는 이런 NFT 개념을 따로 공부해야 하고 NFT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메타버스를 벗어나면 NFT 개념은 여전히 대중에게 낯설고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를 유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확장 허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런 NFT의 특성상 예술 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확장 적용되고 있으나 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나 이렇게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들어도 분명하고, 하지만 앞서 잠깐 설명드린 이런 한계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필수 요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최은규의 위기관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